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개원 아카데미. 우리 오늘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블로그와 유튜브 얘기를 엄청 길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했나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길게 했지만 거기도 못 담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뭐 초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 또 인트로만 하고 나중에 본문은 그냥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게 불만이어서 좀 가급적이면 길게 얘기하려고 하죠.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항상 이 카메라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오래 못 찍는 게 좀 한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토픽이 홈페이지예요. 네, 홈페이지입니다. 왜 홈페이지를 세 번째로 선택을 했나요? 사실은 홈페이지는 어쩌면 제일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홈페이지는 저는 원장님들께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릴 때 명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명함을 주고받는 것 같이 사용되는 게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할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검색을 딱 했을 때 우리 병원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싹 훑어보면서 우리 병원을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역할이 마치 명함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함은 누구네? 이런 느낌처럼 이 병원 이런 진료 항목 다루고 있고 이런 원장님 계시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라서 블로그랑 유튜브가 좀 적극적인 방향의 마케팅 툴이라면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수비적인 방향의 마케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첫 번째로 얘기했어야죠. 왜 홈페이지가 세 번째로 밀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 건 블로그랑 유튜브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사실은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고, 뭐 명함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뭐 명함 없는 사람도 있듯이 뭐 홈페이지 없는 병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페이지 없는? 홈페이지 없는 병원은 물론 홈페이지가 없다고 해서 병원이 안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검색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뢰도에 문제를 줄 수는 있겠죠. 홈페이지는 우리가 이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병원이야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얼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병원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홈페이지가 있는 게 신뢰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요즘에는 홈페이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블로그나 뭐 다른 걸로 충분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만드는데 비용이 많지 않아요. 뭐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고, 맞습니다. 뭐 관리비 매달 조금씩 나가기는 하지만 뭐 몇 억짜리 장비도 사고 인테리어 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뭐 세팅하는데 뭐 작게는 300만 원, 뭐 보통 7, 800만 원, 정말 싼 거는 99만 원짜리도 있던데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뭐 중간으로 하면은 뭐 한 300에서 500이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금액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홈페이지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개발이라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디자인도 포함되고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원장님들이 개원하실 때 과거에 여러 페이지로 막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쓰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원페이저라고 하는 하나의 랜딩 페이지, 쭉 길게 되어 있는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홈페이지가 많이 선호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제작하셨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유지하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종합병원급이나 큰 병원들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홈페이지가 하기 때문에 뭐 예약도 받고 환자들 정보 전달하고 다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형태의 비싼 홈페이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일반 클리닉 1차 병원, 로컬 병원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수준의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천차만별이라 처음에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호구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도 사실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높죠. 뭐 이렇게 하면서 원장님 이거 보면 되게 좋으시죠? 이거는 완전히 뭐 싼 게 비지떡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원장님 보는 순간 뿅 반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홈페이지를 유도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죠. 진료 과목마다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뭐 비급여가 메인인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구성. 홈페이지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지만 이 정말 99만 원짜리는 진짜 구성이 똑같잖아요. 진짜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똑같은 건데 저는 딱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홈페이지 구성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세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렴한 홈페이지랑 비싼 홈페이지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구성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99만 원짜리 홈페이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홈페이지는 대부분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정해져 있는 틀에 원장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만 바꿔 끼우는 형식의 조립식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원장님 개원하시고 3개월 정도 되셨을 때 저희를 만났는데 그 홈페이지 최하단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이름이 써 있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지양을 하시고 경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성은 제가 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든 편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 원장님이 잘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진료를 받게 되고 우리 병원은 어떤 진료 철학을 가지게 되고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결국 여기서는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잘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블로그처럼 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략하게 우리 병원을 PR할 수 있는 슬로건, 메시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고, 특히 저희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에 딱 접속했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첫 번째 섹션에는 우리 병원의 진료 철학이나 원장님의 진료 컨셉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로건 같은 문장을 삽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시면 굳이 많은 비용을 쓰시지 않더라도, 많은 기능을 담지 않더라도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은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홈페이지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게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첫인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홈페이지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많은 원장님들이 똑같이 하는 실수예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홈페이지에서 내가 많은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치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치질에 진짜 치질 정보를 다 담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느냐? 안 보십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머무는 시간이 몇 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대문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화면은 보지만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질환에 대한 설명까지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원장님이 잘 안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할 거면 그냥 다 넣지. 뭐 한 페이지 들어가는데 돈이 뭐 좀 추가되긴 하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원장님 되게 많으시죠?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원장님들께서 처음에는 홈페이지도 시작할 때는 가볍게 해야지라고 시작하시지만 막상 내용을 담으시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리긴 백과사전 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질환이나 원장님이 다루시는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해서 거의 논문 수준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건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께서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담아서 정보를 전달해야지라는 목적, 이 목적은 블로그로 잠시 밀어두시고요. 홈페이지는 우리 병원의 컨셉과 브랜드 이미지를 짧고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홈페이지, 복합형 홈페이지보다는 원페이지로 되어 있는 긴 랜딩 형태의 원페이저라는 형태의 홈페이지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나서 업체한테 이렇게 월간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짧게 머무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나?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드백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담아야 돼.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이야. 담아야 돼. 이거 빠트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의 키포인트는 여백의 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문구에 강한 임팩트,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원장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사진입니다. 홈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 잠깐 몇십 초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병원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과 원장님의 사진이 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나머지 디자인이나 뭐 레이아웃 만들고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할 일이고요. 다만 사진은 원장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혹은 원장님들께서 촬영을 맡기실 업체가 없다면 업체에 문의하셔서 사진 기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원장님들 만나 뵈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 찍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드시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복합적인 홈페이지, 다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사진은 고퀄리티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깔끔한 환경, 우리 병원의 세련된 디자인, 인테리어, 원장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고, 병원에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찍는데 돈 쓰셔야 됩니다. 뭐 한 번 출장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사진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 뭐 따로 섭외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케팅 업체가 소개해 주는 분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홈페이지 사진도 찍으시지만,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도 찍지만, 여러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도 활용하면 되고, 뭐 활용할 건 많으니까 와서 오시면 뭐 몇백 장 찍어달라고 하세요. 네, 그 중에 몇 개 잘 골라서 포샵 처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거고요. 식당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이렇게 포장돼서 멋지게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하고 거기 식당을 가게 하잖아요.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홈페이지에 어떤 사진을 올릴 거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원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끝나고 병원에 간판이 앞에 안에 내부 사인볼이 달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인테리어가 마감되고 장비가 들어오고 정리가 되고 사진을 찍으면 늦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개원할 때 홈페이지가 왜 안 나오냐면, 완성된 홈페이지가 왜 노출이 안 되냐면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개원은 했는데 대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집을 지었는데 대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시든지 나중에 사진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만나본 많은 개원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홈페이지가 노출이 안 된다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진에는 돈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 중에 좀 첨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 제가 여기 준비는 해주셨는데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서 사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원장의 철학인 것 같아요. 머릿말을 직접 쓰셔야 돼요. 이게 홈페이지 업체가 만들어주는 머릿말이 있거든요. 병원 소개, 처음에 원장 뭐 인사할, 그거 직접 찍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전달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업체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좀 개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짧은 문구에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그 문구도 원장님이 정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조언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알거든요. 물론 몰라서 도움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전적으로 업체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는 아무리 나를 잘 파악한다고 해도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좋은 문구를 선택해 줄 수는 있어요. 핵심 가치는, 진료 철학은 원장님이 정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 경영의 철학, 미션, 핵심 가치 이런 건 원장님이 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고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원장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딱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장님 한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원장님 진료 철학을 막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게 저희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팅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는데 딱 앉자마자 원장님이 우리 병원 철학은 두노함입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를 끼치지 마라. 네. 딱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편한 게 그 이후로 준비해야 되는 메시지의 톤의 매너가 딱딱딱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바람직한 작업 방향이고요. 반대로 좀 힘든 경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는 홈페이지에서 내 사진 안 넣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나 나 홈페이지에 써야 되는 말 쓸 시간 없으니까 일단 마케팅 업체에서 써줘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검수조차 안 해주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장님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원장님 스스로 원장님을 알고 계신 것보다는 당연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져도 어쩌면 천편일률적인 홈페이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원장님의 고유한 메시지가 담기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개원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과정일 확률이 높을 테니까 우리 병원 진료 철학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좋을까? 이거를 유료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이 고민하신 것들을 마케팅 업체 혹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풀어놓는 과정만 해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마케팅을 원장님들이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맞는데요. 우리 병원만의 마케팅 전략은 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개원을 해서 본인이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배를 사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1등 항해사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이 선장이에요. 선장이 정해야죠.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원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달라 그러면 나 대통령 안 할 테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대통령은 원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전략도 사실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병원을 진료를 할 거라는 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마케팅 업체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도 힘듭니다. 제가 이전에 개고생 관련된 책을 몇 권 냈는데 보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원장이 병원을 경영할 때 어떤 가치로 어떤 미션과 비전으로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병원을 경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개원 전에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거보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보다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건가 이거보다 어떤 입지를 선택할 건가 고민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 맞죠? 근데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네 번째,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파편화돼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 원장님의 핵심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물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고퀄리티 홈페이지를 만드셔도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 요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원장님 가치관, 우리 병원의 진료 철학, 신념 같은 부분입니다.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도권은 아니었고 지방 지역이었는데 원장님께서 개원을 하시면서 딱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이런 기본 세팅을 다 마치시고 시작을 딱 했는데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원장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고 거기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문구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오시고 나 그거 보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케팅이라는 게 한 가지 요소로만 판단할 수 없겠고 뭐 블로그만 보고 온 사람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없겠지만 홈페이지에서 그런 인상을 남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원장님 홈페이지 300만 원 딱 들여서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홈페이지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영역이 딱 특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의 기본 요건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원장님의 진료 철학, 원장님의 가치, 우리 병원의 가치, 브랜드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반복되는 내용이라 함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부연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의 그 고민을 처음에 만들 때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만들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망하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예를 들면 공지사항이 있는데 병원에 소식을 올리는 병원 소식이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한 9개월 전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오히려 그 홈페이지는 없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왔는데 관리도 안 되네? 잘못된 정보가 있네? 진료 시간도 잘못돼 있네? 예를 들면 중간에 진료 시간이 뭐 바뀌었는데 그게 그대로 노출돼 있거나 주차가 또 조금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거기 있거나 또는 잘못된 버스 노선이 올라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관리가 안 되는 홈페이지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개원하고 나서 정신이 없으시고 다른 데 막 집중하시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도 안 쓰시고 그래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관리하기가 좀 힘드시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질문을 Q&A를 받는데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Q&A 없거든요. Q&A를 만들어 놓고 답변을 안 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낫는 거거든요. 공지사항을 자주 올릴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란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비슷한 질문이라 연속된 질문이라서 병의원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은 기능을 담아야 하느냐. 기능이 추가될수록 비싸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딱 제가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관리 못 하실 거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 병원에 있는 변하지 않는 정보, 진료 철학, 원장님의 뭐 양력, 우리 병원의 시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담아내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원장님들이 초기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시다 보면은 욕심을 내시다 보면은 Q&A도 만드시고 예약 게시판도 만드시고 진료 후기 게시판도 만드시고 게시판 형태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된 홈페이지가 노출되는 게 없는 것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기능은 최소한으로 담으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최소한 기능으로 담는 게 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홈페이지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매번 변하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원장님들이 변하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는 게 제일 기본이고 이렇게 했을 때가 비용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추가될수록 비싼 거 맞고요. 페이지 수가 많아질수록 비싼 거 많습니다. 예, 한 페이지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비싸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클릭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여백의 미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관리 안 되는 거는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은 정말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나는 답변 오면 다 해줄 거야. 뭐 바로바로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저는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면 힘들거든요. 저는 심지어 유튜브에 댓글도 처음에는 다 달다가 요즘은 안 해요. 댓글 달기를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에 그 열정이 나중에는 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원을 하고 진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직원 문제 때문에 힘들고 환자가 안 와서 힘들고 뭐 고객이 많이 와서 힘들고 뭐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처음에 홈페이지는 처음에 만들 때는 진짜 개원 준비할 때는 홈페이지에 올인하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나 이거 진짜 뭐 제대로 못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 만들면 나 우리 병 망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너무 올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좀 아껴 놓으시고 네 다른 데 쓰셔야 되니까 홈페이지 만드는데 너무 애쓰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를 잘하는 노하우가 뭐냐면 블로그
홈페이지, 영상 같은 데서 하세요. 같은 데서. 업체를 같이 선택을 하세요. 따로따로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편한 게 그런 거죠. 이유진 대표한테. 이유진 대표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다 같이 그냥 알아서. 나중에 뭐 네이버 플레이스 얘기할 건데 다 알아서 이렇게 그냥 한 업체가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고요. 너무 그렇나요? 다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다면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쯤에 업체를 만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는 구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원장님이랑 완성된 이후에도 주고받으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 사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원장님 프로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업체마다 임시로 다른 사진을 편성해 뒀다가 비슷한 풍의 다른 인테리어 사진을 편성해서 가디자인을 해놓고 나중에 완성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기간을 고려하셨을 때는 2개월 정도 전에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진행하시면서 사진이 나오고 마무리 작업까지 하신 다음에 최대한 개원 시점에 맞춰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만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네, 한 2달 전이면 후다닥 하면 더 빨리도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문을 만들어요. 근데 의외로 준비 안 된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이제 원장님 프로필을 적게 돼 있잖아요. 쓸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프로필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 고민에 조금 빠질 때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PR이라는 건 홍보인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홍보인데, 나를 홍보할 거리가 없다. 제일 어렵습니다. 나의 강점을 내세울 게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만한 게 없다. 이거 전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네. 이거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허접한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원을 결심을 하시는 순간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적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건 2개월 가지고 모자르다. 아까 미션과 비전과 핵심 철학 얘기했지만, 꼰대 같은 얘기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도 깊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병원을 개원할 때 나는 어떤 병원을 만들 거냐,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죠. 원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마케팅 대행사들, 마케팅 업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원장님,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원장님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장님한테 끌어내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지만, 원장님께서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다면 끌어내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원을 준비하시기 전, 그러니까 개원을 고민 정도 하시는 시기부터라도 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은 이런 고민들을 꽤 장기간 동안 해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또 항상 그 고민하시는 기간 동안 일관되진 않을 거거든요. 계속 변하고 경험하시는 게 다르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나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소화하신 다음에 마케팅 업체를 만나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이 중심이 되는 마케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근데 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병원은 고만고만한 병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병원이 안정적이 되고 성공적이 되고 소위 잘 되는 병원이 되려면 원장의 고민이 깊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그냥 마케팅 업체 만나서,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 만나서 알아서 해주세요, 뭐 적당히 해주세요, 남들 하는 만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병원은 고만고만한 병원, 그냥 적당히 되는 병원, 적어도 안 되지는 않을 거죠,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제가 감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만고만한 병원 되려고 이 영상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고 내 전 재산을 올인해서 5억 6억씩 들어가서
넣어서 투자해서 병원을 할 건데 제대로 하고 안 망하고 잘 되고 소위 대박나는 병원 되려고 이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에 대한 구상, 고민, 그리고 어떤 걸 내가 밀 것이냐,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거를 밀 거냐, 어떤 거를 중점에 둘 거냐, 진료 과목의 중점 진료 과목으로 둘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하냐면 저는 처음에 개원할 때 다 준비했거든요. 외과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한 3년 전부터 하지정맥 배우러 다니면서 막 엄청 하지정맥도 준비를 했고 화상 전문병원 가서 또 화상 뭐 오만 거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개원을 해보니까요,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중점적으로 두고 무엇을 핵심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두세 개의 진료 과목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쑥스러워서. 자, 병의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업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다 동일하네요. 네. 네, 업체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고민들을 아직 다 못하신 분들, 다 끝내지 못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진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만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수와 관리는 해야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고로우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업체들 많이 만나보시고 포트폴리오 많이 비교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 업체랑 같이 하면은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겠다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나의 이야기, 우리 병원의 이야기를 잘 담아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시는, 이게 뭐 또 정성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업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너무 높은 단가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장님들이 필요한 내용만 딱 담아내실 수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다 보면 많은 업체들을 만나실 거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업체를 선택할 때 그 원칙과 비법은 저는 딱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병원처럼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파트너인가? 개원을 준비하고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냥 황야에 던져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정말 적진에 떨어진 혼자서 수백 명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손잡아주고 도와줄게 라는 그 사람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원을 시작할 때 다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위기 상황에 보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해줄 것 같거든요.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을 다 내가 이득을 취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해요. 네,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병원 경영에서도 좀 중요한데요.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요. 정말 호갱이라고 생각하시는 업체들도 되게 많아서 정말 그거를 옥석을 잘 가리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지인 추천 받으세요. 내가 선별하는 게 좀 어려우면 기존 했던 선후배가 만났던 업체가 괜찮은 사람인지 추천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업체 선정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드백입니다. AS,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내가 나중에 뭐 다른 문제나 다른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내가 빨리 조치를 취하고 다른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는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건당 돈 달라 그러거든요. 원장님 이거 바꾸면은 이거 또 바꿔야 되니까 이거 한번 바꾸는데 3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한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AS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홈페이지는 명함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온라인에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잠재 고객분들이 우리 병원을 처음으로 접하는 접점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는 권장드리진 않고요. 저희 팀은 권장드리진 않고요. 최소한의 요건, 원장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어떤 원장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핵심만 잘 담아내신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홈페이지 개발과 운영 무탈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개원 아카데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